현재 수도 분배기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물이 흘러나오고 있는 영상입니다. 정화누수는 이중배관누수로 아래층 천장에서 누수가 되어 고생하시는 고객님께서 연락을 주셔서 방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고객님 댁에 방문하고 아래층에 내려가 보니 거실 천장이 물이 젖어서 벽지에 곰팡이까지 피어 있었습니다. 아래층에 사시는 분이 매우 표정이 좋지 않으셨습니다. 대부분이 이렇게 피해가 생기면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예의를 지키며 아래층을 살펴보니 위치는 대략 주방과 거실 중간 사이 위치에서 물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누수가 진행되는 속도가 생각보다 빨라서 빨리 조치를 취하기 위해 고객님 집에서 검사를 진행하기로 하고 올라갔습니다. 세탁실에 수도 분배기 함이 있어서 확인해보니 분배기 함에서 물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나오는 물이 아래 세탁실 하수 배관으로 내려가고 있어도 물량이 많아 아래층의 피해가 적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 물이 새면은 아래층은 몇 일 만에 아래층 전체 천장에 누수 피해가 생길 수가 있었습니다. 빠른 누수 원인 파악과 해결이 필요한 현장입니다. 수도 분배기 함을 열어서 확인해보니 수도 배관이 ISO 규격의 PB 배관으로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분배기 함에서 한 배관 라인에서 물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누수가 되는 배관입니다. 그럼 집중적으로 검사를 해보겠습니다. 현 세대는 이중 배관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중 배관의 장점은 이렇게 누수가 일어났을 때 문제가 되는 배관을 뽑아서 새 배관으로 삽입이 가능합니다. 이런 장점으로 신축 아파트 및 여러 현장에서 선택을 많이 하는 배관의 구조입니다. 이번 집은 파란 주름관 안에 회색 PB 배관이 들어있는 현장입니다. 하지만 모든 이중 배관이 이렇게 배관을 뽑아서 수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중 배관 설치 때부터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장 많은 원인은 이중 배관을 설치하고 그 위에 콘크리트 타설을 하는데 이중 배관 안으로 콘크리트가 들어갔을 경우 안쪽에 수도 배관을 콘크리트가 본드처럼 찾고 있어 뽑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원인으로 이중 배관이 뽑히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땡겨보고 나올 수 있는 배관인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물론 땡겨보면 나올지 안 나올지는 많은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경험 없이 무작정 땡기면 안에서 배관이 끊어집니다. 그럼 새 배관이 삽입도 안 되고 누수되는 위치 파악하기도 쉽지 않고 공사가 너무 커지는 공사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번 현장에서 누수가 되는 이중 배관을 잡아 당겨보니 배관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당겨본 경험상 나올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작업이 많이 힘들게 생겼습니다. 이번 집은 배관이 뽑히지 않아 먼저 배관에 공압을 걸고 누수되는 곳을 찾아야 합니다. 그곳을 찾아 굴착해 배관의 문제를 파악하고 그 문제에 맞춰서 배관을 수리해야 합니다. 배관에 공압을 걸어보니 새는 양이 많은 편입니다. 하지만 새는 배관이 파란 배관 안에 있고 위치도 일반 콘크리트가 아닌 내력 콘크리트 안에서 터진 배관이라 누수 위치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최신 장비를 구비하고 있는 저희는 100%는 아니지만 90% 이상 정확한 위치를 찾아서 굴착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누수된 위치라든가 집의 상황 등으로 인해 한 번에 100% 정확한 위치를 찾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이중 배관의 내력 콘크리트 안에서 터진 경우는 더욱 더 힘든 현장입니다. 어떤 상황이건 무조건 한 번에 정확한 위치를 100% 찾는다고 말하는 블로그는 광고성 글일 가능성이 높고 사진만 받아서 돈 받고 블로그를 작성하는 업체가 대부분입니다. 솔직히 정화누수도 이번에 정확한 위치를 찾기가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희는 많은 경험과 다양한 장비가 많이 구비되어 있어 이번은 한 번에 정확한 위치를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누수되는 위치가 싱크대 아래에서 탐지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난방 분배기 근처에서 탐지가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굴착을 할 경우 분배기에서 나오는 많은 난방 배관이 위에 깔려 있어 굴착을 하기가 많이 힘든 현장입니다. 그리고 싱크대 아래를 굴착을 해야 하는데 싱크대가 그 위에 설치되어 있어 먼저 싱크대를 철거를 해야 굴착을 할 수 있는데 싱크대 때문에 굴착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라 어떻게 공사를 해야 할지 내시경을 넣어서 상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시경을 넣기 위해 분배기에 연결되어 있는 수도 배관을 철거하고 배관 안에 내시경을 넣어서 확인해 보니 터진 부분이 보입니다. 내시경 사진상으론 잘 안 보이는데 자세히 보면 미세한 차이가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바로 싱크대 아래 부분인데 집주인 분께서 고가의 싱크대를 따로 맞춤으로 제작을 하셔서 철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이었었습니다. 정화누수는 깊은 생각 끝에 싱크대 밖에 누수되는 부분의 배관을 찾아 굴착을 해서 길게 배관을 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땅속 배관 위치를 찾는 관로 장비를 이용해서 위치를 찾아보니 싱크대 바로 앞에 식색이 앞으로 위치가 나왔습니다. 그럼 바로 굴착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현재 굴착할 위치에 앞에 식기세척기도 있어서 철거가 더욱 힘든 장소였었습니다. 굴착할 때 식기세척기의 기스가 나지 않게 더욱 조심해서 굴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굴착을 위해 마루를 철거하다 보니 고객님 집의 마루가 강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었습니다. 강마루는 본드로 나무 마루를 콘크리트 위에 붙여놓은 건데 이런 마루는 철거하면서 마루가 다 부셔져 버려서 복구가 힘든 상황이라 마루는 고객님이 따로 복구를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굴착을 하다 보니 난방 배관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사진에 보이는 배관은 엑셀 난방 배관입니다. 엑셀 배관은 하얀색의 배관으로 전국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난방 배관입니다. 현재 굴착 중인데 누수되는 이중 배관이 엑셀 배관이 깔린 곳보다 많이 깊은 내력 콘크리트 안에 있었습니다. 내력 콘크리트는 아파트의 기초가 되는 단단한 콘크리트입니다. 못하나 받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단단한 콘크리트입니다. 한참을 굴착해보니 내력 콘크리트가 나왔습니다. 이제부터는 굴착이 더욱 쉽지가 않겠습니다. 내력 콘크리트 안에는 단단함을 강화하기 위해 철근이 들어있습니다. 굴착을 위해 철근은 몇 개 잘라야 됩니다. 하지만 철근을 자른다고 바닥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만큼 내력 콘크리트가 단단합니다. 그러니 고객님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드디어 파란색 이중 배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배관을 수리하기 위해서는 손이 들어가야 할 정도로 더 깊게 넓게 굴착을 들어가겠습니다. 이번 현장의 굴착이 더욱 힘든 게 위에 난방 배관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난방 배관을 피해서 굴착하려니 더욱 더 힘듭니다. 굴착을 다하고 파란 배관 안에 PB 배관을 철거하고 누수된 위치를 보니 배관에 크랙이 생겨 있습니다. 이곳에 이런 크랙이 생기는 이유는 배관에 꺼김이 심한 곳에서 생기며 꺼김이 심하니 PB 배관이 파란 이중 배관에 끼어서 빠지지도 않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 곳에서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작은 크랙에서 물이 그렇게 많이 새어나오는 게 고객님이 신기하다고 하네요. 사실 저 정도면 큰 구멍은 아니지만 1시간 하루 24시간 물이 새어나온다고 하면 적지 않은 물량입니다. 아주 미세한 구멍에서 새는 물량도 일주일이면 아래층 천장을 젖게 만들 수 있거든요. 기존에 누수됐는 배관을 철거하고 새 배관으로 수리를 마쳤습니다. 배관을 수리할 공간이 적으니 공간을 확보하자고 무작정 더 많이 굴착을 하면 마루의 피해가 커지고 굴착 비용이 증가해서 손이 들어갈 정도만 굴착하고 배관을 여러 번 꺾어서 수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수리해도 수도 배관은 추후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이 방법은 대부분의 업체가 쓰는 방법이며 검증된 수리 방법이니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분배기에 연결된 수도 배관도 다시 연결을 잘 시키고 누수되는 곳이 없나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문제되는 배관의 물도 다시 연결하고 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시멘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마루는 추후에 고객님이 복구하신다고 해서 저희는 여기까지 작업을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분배기도 다시 잘 연결해 드렸습니다. 오늘 작업이 잘 되었습니다. 저희 정화누수를 찾아주신 모든 고객님께 감사드립니다.